네,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한번 할게요. 요거는 제가 메모장을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PPT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요거를 왜 던졌냐면, 이게 사실은 살짝 꼬은 거예요. 살짝 꼬우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돌아가면 할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원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살 거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후회 없이 살아라. 요것도 제가 왜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 저기 찰리 먼거,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된 찰리 먼거 분의 이제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거기서도 어떤 앵커가 질문을 해요. 돌아간다면은 어떤 걸 또 더 해보고 싶냐? 또는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어떤 분이 막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돌아간다면 또 어떻게 하고 싶냐? 나는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내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지는 않을 테니까 좀 이제 좀 다른 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대다수는 똑같이 살 것 같다. 요런 얘기예요. 제가 2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컨텐츠 보는 건 보통 20대 분들일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사무장님의 그 외가 쪽 그 사촌 오빠가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거기 그 제자분이 제 방송을 보신대.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장님이 저랑 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누구 변호사 뭐 이렇게 잘 모르시다가 자기 그 제자분이 그거를 영상을 보는 것서 혹시 그 변호사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20대라고 하셔서 뭐 조금 이제 보고 있다고 해서 한번 20대 분들 보시라고 이런 컨텐츠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후회 없이 살아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그 만났던 분들 중에서 그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돌아가더라도 더 할 게 없어. 왜냐면 이미 다 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미 다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은 뭐랄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미처 몰랐었던 것들 있잖아요. 몰랐었던 거,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이따 이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20대 때 몰랐던 거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 죄도 아니고 당연한 거야. 내가 경험을 많이 일단 해보기 전인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 그 뭘 안 했다고 해서 잘못 산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다 했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무조건 다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대한 넓혀놨어야 했다. 예, 요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걸 최대한 넓혀놨어야 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고, 이걸 파고들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해놨어. 그러면 이거를 언젠가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못 하게 돼요. 음.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서 뭐 이제 나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나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자기 개발할 거야. 못해. 대다수가 못해.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해봤어야 되는 거는, 내가 최대한 어떤 뭐 일적인 경험이든 무엇든 내가 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깊이 경험을 해보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는 사람이 뭐 설령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살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면 난 뭘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내가 그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진짜 별로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정말 이제 엄청 막 하소연하듯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소연하듯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미래에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진짜 할 사람은 벌써 했어.
왜 후회를 하고 있어? 지금 일단 해.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그 현실적 한계 때문에 못하신 분들 있죠. 이제 좀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못한 분들. 정말 이제 집이 가난해서 뭐 무언가를 못한 분들, 공부를 못한 분들.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가난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조금씩 여유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그때 뭐 잘못 살았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야. 근데 내가 20대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했다. 그리고 그 시절에서 내가 해야 됐던 것들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막 미래에 뭐 엄청 막 도전적으로 '아 내가 취업만 하면은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후회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후회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했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이걸 좀 잘못했었네. 이걸 좀 바꿔야겠다.'고 후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도 질이 두 개지가 다른데 저는 후회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어 '아 할 걸.' 후회. '좀 더 잘해 볼 걸.' 이렇게 후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2 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이나 '아 내가 그때 이거를 시도해 봤어야 됐나?'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아 그때 그거 해볼 걸.'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요거가 한두 번은 당연히 인간인데 당연히 후회하는데 이거를 많이 했다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쪼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해 볼 걸.' 이 '좀 더 잘해 볼 걸.' '아 그때 쪼끔 더 이런 시도를 해볼 걸.' 그런 후회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현실적 한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난해서 뭐 할 수가 없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투모로우 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제가 돌아가도 다르게 뭘 살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 진짜. 내가 물어보러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물어봤고 볼 수 있는 책은 최대한 다 봤고 뭐 예를 들면 알바도 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면서 했던 분들은 보통은 고런 후회는 안 한다. 근데 이런 후회는 할 수 있죠. 내가 '고때 그거 할 때 이거를 해 봤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는 해볼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맨날 10 대로 돌아오면 열심히 살아 볼래. 그분들 중에서 제대로 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때 나의 현실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후회를 하는 거는 이제 뭐 내가 뭐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그 대신 그 뭐 할 수 있는 시도 중에서 요 시도 A라는 B 시도 이런 걸 좀 해볼 걸. 요 정도의 후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더라도 사실 저는 아마 똑같이 살 것 같아. 제가 주변에서 되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들 중 나누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때 그 어떤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믿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뭐 이렇게 살았고 뭐 시도를 해 봤었는데 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 봤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개고생을 또 그쵸, 그쵸. 그 생각 정도가 들어야 돼. '내가 진짜 그걸 또 해야 돼.' 근데 다르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쪼끔 이제 요거에서 '좀 더 잘해 볼 걸.' 또는 '요거는 쪼끔 더 이제 시야 견문이 넓었으면 요런 시도를 해 봤겠네.'라는 거를 쪼끔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는 인제 사실은 나이가 먹고 이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외국어예요. 예. 저는 외국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예요. 근데 이게 외국어가 제가 그 주변에서 보면 20대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해요. 토익. 그러니까 시험용 영어 공부만 해요. 안타깝게도.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제가 요거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글과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거 저번에 다른 콘텐츠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글과 말인데 글은 사실은 뭐 한글도 있고 영어 그다음에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한글로만 글을 이제 보는
한글로만 글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내가 견문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시험용으로 영어 공부하지 이거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솔직히 이제 기업에서도 안 먹혀요. 사실 이제 기업에서도 뭐 영어 토익 980 맞았다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좋게 보겠어요. 사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진짜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저기 그 말로써 이제 주변에 이제 영어권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접할 수 있는 컨텐츠도 늘어나요. 예, 그 한국의 유튜브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은 OECD 연구 같은 거를 보려고 하면 다 영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어 같은 거를 이제 알면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예를 들면 일본 맨날 막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일본 부동산이 폭락을 했고 뭐. 근데 제가 이제 컨텐츠로도 몇 번 다뤘지만 일본 부동산도 도시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요 도시는. 근데 그런 자료를 내가 일본 그 국토교통성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못 보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그런 핑계를 대. 아, 내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본다. 솔직해지자, 우리. 일본어를 못 읽어서 못 보는 거잖아.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생업 때문에 못 보실 수도 있어. 시간이 진짜 적을 수도 있어. 정말 내가 뭐 저기 정말 그 24시간 중에 6시간 잠 빼고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해지자고, 우리. 일본어 컨텐츠 볼 수 있냐고.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컨텐츠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못 보잖아요. 일본어는 솔직히 말하면 그 법 공부 때문에 익혔거든요. 근데 이제 읽을 줄 알아요. 뭐 말을 잘하진 않고. 아, 그냥 재미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이게 맨날 그런 거야. 20대로 돌아가든 10대로 돌아가든 그때도 재미있는 것만 찾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게 그 일본어든 영어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관점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잘하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아져.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요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어 공부를 제발 이제 시험용 공부하지 말고 시험용 공부하지 말고 진짜로 조금 공부해서 이제 뭐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훨씬 더 보이는 게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게 많아지는 동시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글과 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계속 외국어를 공부를 해 놓으면 이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내 그 모국어 실력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좋아지다 보면은 타인에게 내가 의사 전달을 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만들거나 어떤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20 대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역시 외국어 공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 변호사도 외국어 되면 훨씬 좋죠. 당연한 얘기죠. 일본어 만화책. 아, 그죠. 만화책을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20대 돌아가기 싫다. 너무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K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내 지식 갖고 갈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해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키워놨다. 뭐, 예를 들면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어 공부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독서를 좀 하자. 독서를 좀 하자. 아, 제가 저번에 다뤘지만, 이제 OECD에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성인 기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아직도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학교 뭐 올림피아드 얘기하면서 올림피아드 때는 우리 애들 잘하니까 아, 한국이 머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성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아니야. 근데 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독서를 안 하고 컨텐츠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면은 도대체 뭘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거야. 20대 친구들 솔직히 책 되게 안 보거든요, 진짜로. 진짜 안 봐. 책 진짜 안 봐요. 저희 때도 안 봤지만 저희 때보다 더 안 봐요. 그러면은 독서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부에 나가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20 대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야. 다 자기 그룹 안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뭘 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건가? 못 배우거든요. 그리고 독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뇌가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독서에 막 많은 시간까지 쏟으라고는 할 수 없죠. 생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이동을 할 때 책을 한다거나 뭐 어떤 분들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오디오북을 틀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그냥 습관화해야 되거든요. 습관화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짬짬이 시간이 조금씩 나면 일단 책을 피자는 거예요. 책을 펴자. 음. 일단 책을 펴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요. 이거예요. "공부가 없는 배움은 의미가 없고 배움이 없는 공부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뭔가 깨우치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고 배움도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재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거든. 그 자리 그대로 있거든 맨날.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좀 해서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 놓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지식 같은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20 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고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가 글로 표현할 때 책을 딱 읽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이 읽혔는데 내가 딱 써 놓으니까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글을 잘못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죠. 해외 축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해외 축구를 보면서 쟤네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시청자 입장에서 판단이 돼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조기 축구 이런 걸 막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들처럼 그래도 그 못하는 애들처럼 할 수라도 있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부분들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글로써 어떤 표현하는 훈련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되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니까 제가 오늘은 좀 글과 말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글과 말은 이제 사실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잖아요. 20대 때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때부터 물론 뭐 돈을 잘 벌면 좋죠. 돈도 잘 벌면 좋고 사업해서 성공하면 좋고 당연히 좋아요. 근데 20대 때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세상을 알아야 해. 예. 근데 이게 이제 말과 글을 잘 인제 제대로 활용 못하면 세상을 몰라요.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글과 말로 돼 있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글과 말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뭐가 물론 이미지도 있긴 하죠.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양질의 정보라고 하는 거는 다 글과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과 말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동영상 같은 걸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 동영상이라는 거는 뭐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연습식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만의 효과가 있는 거지 뭐 대부분 이제 소통하고 의미로 전달하고 내가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소리. 말이 소리니까 말이. 말이 소리니까. 근데 20대 때 세상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30대 40 대가 돼도 계속해서 세상을 잘못 해석해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을 잘못 해석해. 세상을 읽을 줄 모르니까 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한다든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보고 말을 많이 해 보고 말을 많이 듣고 이런 거는 뭐냐면 사실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관점으로만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20대 때인데 요즘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대 친구들이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한다는 거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한번 깨지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공부라고 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글과 말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해서 고민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말조차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 줄 요약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할
할 수 없다면, 읽을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읽기 위해서라도 글과 말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외국어랑 독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전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돈 관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건 다른 주제로 빼려고 해서 그냥 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요거 하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발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로써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이거를 어떤 분들은 꼭 뭐 스피치 학원 막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의사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제가 다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초반 부분에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내가 일을 하고 책을 보면서도 항상 그 자기가 글 쓰는 솜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갈고 닦거든요. 근데 그 연설도 하고 막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발표할 줄 알고 내가 내 생각을 이제 말로써 전달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 어릴 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웅변학원이었거든요. 음. 제가 어릴 때는 이 웅변학원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보통 이제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게, 일단은 말을 어떻게 해야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게도, 동영상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동영상 시대가 돼서 맨날 영상과 소리,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더 많이 듣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디 가서 이제 정적 속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를 못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어디서 영상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 말은 더 점점 못해요. 그래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요즘에 신경을 훨씬 덜 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동영상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 거랑 사실 실제로 이거를 말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건데, 이게 서로 이제 연관이 있긴 하지만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표나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게 그 사실 한국은 말을 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발표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저도 솔직히 학생으로 그 막 교양 수업이나 뭐 왜 이제 전공 수업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발표나 말을 하는 거가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좀 이거는 훈련으로 많이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서도 그 말하는 거 같은 거나 이게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 영상을 계속 듣고 있어, 그냥.' 듣고 있어. 그냥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말로 해 보고 글로도 써 보고 독서해 가지고 생각을 또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점차 그 20대 때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내 의사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뭐 좀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20대 분들 중에서 뭐 학교가 좋은 학교건 아니건 뭐 불문하고, 학교 무슨 대학교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또 말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20대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 특유의 그 20대 특유의 말버릇이 있어. 이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그런 느낌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잘 못 써요. 정확한 표현을 잘 못 쓰고, 그 표현도 굉장히 단순화돼 있어요. 반존대 같은 거. 네. 반존대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당장 딱 말하라고 하니까 살짝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특유의 그 말버릇도 있어요, 말투. 그 20대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말투들이 많아. 어. 예.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지금 거의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존댓말을 쓰더라도 그 존댓말도 그 존댓말이라는 표현 이게 어떤 뭐 국가든 어떤 문화권이든 그 고급 어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급 어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대중이 쓰는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주 기자, 막 주현영 그 기자 그게 딱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아, 은행원이신데 업무 보는데 그런 비슷한 거 느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으려고 오히려 내용을 되물었어요. 끝에 흐려서 말하니까 답들. 맞아요. 딱 저거요. 그게 뭐냐면 그 약간 뒤를 이렇게 뭐지? 확실하게 뭐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뒤를 약간 이렇게 뭉개요. 문장 끝을 뭉개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의 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의사 전달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개는 거거든, 이게. 예. 네네. 딱 그거예요. 그리고 뿅뿅님 말씀에 이게 적으면 안 돼. 여기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의 특징. 책임지기 싫다도 있어요. 책임지기 싫다. 막 뭉개는 거야. 말하다가 약간 뭉개는 거야. 그래서 그 일본어 투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래야지 그러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에서 아니하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부정으로 부정의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의 부정. 근데 이거를 쓰는 것도 사실 책임 회피용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말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속어는 뭐 이거는 뭐 다 비속어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비속어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쓰죠. 음. 그래서 문장 끝맺음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장 끝을 뭉갠다는 거 이게 저희가 그 거래처랑 전화할 때도 20대 MZ 직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할 때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약간 못해. 그래서 아니 내가 거래처인데 그러면 상대 쪽에서 어떤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매듭을 못 짓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약간 "너가 알아서 해 주면 안 될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아 요거 좀 이제 스피치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스피치 관련 책들을 좀 읽으면서 연습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 더 연습 잘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 카메라 하나 세워 놓고 거기서 자기가 말을 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자 이게 발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은 했잖아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대로. 근데 이게 제대로 가능하려면 머리에 많은 게 들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공부할 필요 독서는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몇 번 봤으니까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중요한 게 그 카메라 녹화해서 이게 훈련하면서 그 실제로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스피치 훈련. 그거를 좀 해 보면은 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걸 해 보면 좋냐면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 교육하신 방식이었는데 그 영재 교육하셨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한테 막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강요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 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읽고 요약한 다음에 이게 요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논지로 책을 재구성해서 너의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뭘 하셨냐면 이걸로 발표를 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솔직히 직원 교육할 때도 이거를 해요. 제 직원 20대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직원한테도 할 때도 이걸 시켜요. 그래서 이게 길게 가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어떤 책을 하나 정해 가지고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를 잡아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 보고 그거를 다시 나의 글, 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내용을 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그거를 이제 다시 말로 해서 발표해 보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 식으로 한번 고쳐서 써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발표를 한다. 아들한테는 뭐 시키지 말고 삼각진 이렇게 해 달라고.
삼국지는 참 좋긴 해요. 예, 삼국지는 참 좋긴 해. 맞아. 이거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 문제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도. 이게 뭐냐면 수학 문제도 예를 들면 내가 칠판 같은 거 있잖아요. 칠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푸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되게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 무슨 꼭 전권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이제 꾸준히 하면은 되게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이제 이게 그 문어체와 구어체를 둘 다 익히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뭐냐면 이제 글로 내용을 논지를 책을 재구성하는 거랑 요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말로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문어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 그다음에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익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은 20대 때 확실히 뭐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 네, 유리한 고지에 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뭐냐 사실은 인간의 기본인 거죠. 저는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기본을 20대 때 해놓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사실. 막 30대 돼서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30대 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져. 먹고 사는 문제, 20대 때도 원래 좀, 제 집이 어려우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더 쓰게 되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30대잖아요. 일에 막 몰두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쌓을 시기가 없어요. 30대가 돼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30대 때 하면은 더뎌. 많이 더뎌. 나아지긴 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많이 더딥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는 어린 시절에 할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는 20대 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어떤 뭐 직업을 가지든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센스 있고 좀 빠릿빠릿한 똑똑한 친구네 이런 거를 처음에 사회초년생 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혼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